특목고, 자사고 참 우리나라 같이 참 고등학교도 여러가 분류가 있는데 참 이름도 다양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뭐 애고, 뭐 민사고, 뭐 이런 특목고들 일반고 살리기에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일반고 가면 요즘은 일반고 간다고 하면 우리 교육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그렇죠. 좀 조금 심하게 그렇죠. 심하게 네. 그렇고. 근데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면 한 10% 내지 20%에는 일반고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일반고에 온 아이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아이들, 그죠? 체육고등학교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아이들, 그죠? 다양한 종류 있으니까 하다못해 거기에는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죠? 인터넷 고등학교 가려다 못 갔다. 이런 애들이 오니까 일반계는 모든 특목고나 이런 학교 시험이 끝난 후에 배정을 하는 데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애들이 있죠. 예컨대 나는 음대를 가고 싶은데 예술계를 못 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한 학교에 꽤 있어요. 10명, 20명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런 아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에 꿈을 두고 있는데 일반계에 나왔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은 일반계에 들어갔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너는 일반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낮 동안에는 일반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저녁 되면 이제 학원을 가는 거죠. 또 사교육 받으러. 사교육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게 거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예컨대 고등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목요일, 금요일은 음악하는 애들은 요 학교로 모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요 학교에 와서 목요일, 금요일은 아침부터 와서 이틀 동안 너는 미술만 공부하고 음악만 공부하고 체육만 공부해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녁 때 얘네들은 이제 이틀씩이나 자기 진학 준비를 별도로 하니까 학교에서 애들 학원에 갈 필요가 없죠.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낮잠만 자야 될 애들이 이제 안 자고 여기 와서 공부하죠. 좀 서울고등학교가 체육 거점 학교입니다. 서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왜냐하면 거기 체육시설이 아주 동창해서 잘만 체육시설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아주 체육관이 좋고 하니까 체육 거점 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 주변에서 그 체육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목금을 글로 오게 합니다. 그 여자 고등학생들도 목요일, 금요일 날은 여학생들 교복 서울고등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아침부터요? 그럼요. 목요일, 금요일은 이틀간은. 와가지고 예컨대 여학생인데 나는 체조를 해가지고 나는 서범대 체육교육과 가고 싶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서울고등학교 오면 우리가 거기다 특별한 강사비나 이런 걸 지원해서 그런 체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예컨대 전국에서 금메달리스트가 있지 않겠어요? 체육 선생. 이런 강사를 그날 초빙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기네 학교나 자기네 학교 주변에 있는 체육학원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강사를 여기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체육을 이틀 동안 그런 걸 배우고 특별 레슨을 받는 거죠. 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서울고등학교는 체육이고 어떤 그 강남의 어떤 데는 미술이고 음악이고 제2외국어고. 강북은 없습니까? 네? 강북은 없습니까? 왜 없어요? 강북이 더 많죠. 강북에 다 지금 그 거점 학교가 몇 개 되죠? 한 24개 있죠. 올해는 그것이 더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점 학교가 상당히 지금 평이 좋습니다. 거점 학교가 작년 2학기 때 1000명 정도가 다녔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 3월부터 거점 학교가 다시 이제 새 학기 되는데 1800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원 같은 거 가지 않고도 거점 학교 가가지고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앞서도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고 뭐 최근에는 뭐 선생님들이 구타까지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과 우리 선생님들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나요? 뭐 한마디로 인권 조례 영향도 커요. 그 뭐 학생들 이제 뭐 소지품도 검사 못한다, 두발 뭐 체크도 못한다. 하여튼 선생님들 꽁꽁 매놓고 선생님들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니 저 애들 주머니 검사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선생이 애 주머니 보자 그래가지고 애를 자극시켜서 이랬냐? 예. 그러면 애가 선생님을 때리면 학부모가 와가지고 당신이 먼저 애 무리하게 소지품 검사하겠다 애한테 두발이니 뭐니 어떠니 하니까 예. 당신이 자극시키지 않았냐? 왜 뭐 머리가 어떠니 저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니? 왜 저 쓸데없이 저 선생이 간섭 빼가지고 우리 애를 이제 선생님이 블레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떳떳하게 선생님한테 덤비는 거. 선생님 저 내 소지품 검사 못하겠는데 왜 합니까? 왜 교문 앞에서 내 머리가 뭐 물건이 어떠니 뭐 이게 뭐 물감이 어떠니 왜 얘기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인권 그 침해가 안 되면 선생님은 보고 비겁하게 다 돌아서야 돼요. 아유 저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용기 있는 선생님이 용감하게 지적을 하다가는 애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인권조례 영향이 단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교육감님. 교육계에 오래 계셨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는데 왜 그런 제도는 애국의 제도는 도입을 안 합니까? 외국의 제도라고 하는 게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우리나라처럼 광역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카운티별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네 그 카운티 미팅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교장 봉급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김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학칙이 훨씬 강해요. 핀란드나 이런 데 가서 학칙 같은 거 보세요. 무슨 소지품 검사 문제도 아니에요.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학비보다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도 이건 선진국 서니까 우리나라 명분 좋지 않습니까? 선진국 제도다 하면 다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왜 교육 측에서는 그런 선진국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글쎄,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예컨대 보면 일본만 하더라도 그 교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일본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다 허용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다 이렇게 탁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데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부모들과 이렇게 주축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그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민주화 운동이랄까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저 학부모들과 또 뭐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게 맞죠. 지금도 뭐 교육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결의 장으로 바뀌거든요. 이번에 교과서 채택 문제도 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적인 이슈는 최근 한 20, 30년 들어서면서 교육적 이슈는 그대로 정치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대립 관계로 그 구도화에서 문제가 풀려났다고 봐야 되겠죠.